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타 진행의 11 MC 장유리나입니다. 휴가가 나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많은 사랑 그리고 많은 기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쇼미더스타 오늘도 1시간 동안 전문가님들과 시장 특징주 다뤄보고요. 또 전문가님들의 전략주, AS,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제시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 이전부하고 이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의 이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 입장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과 함께할지 먼저 전문가들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혼란하다 혼란해. 시작은 역시나 오늘도 혼란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나 국내 경기 지표들이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섹터들 주르륵 대형주들이 특히나 많이 밀리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자세한 상황 일봉 차트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또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장 초반에 또 하락하는 움직임들도 보였습니다. 12시 반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약보합권에 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음봉 캔들을 형성한 채 오늘 코스피는 232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점검해 보시죠. 외국인이 좀 거세게 매도했고요. 개인도 이에 가담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외국인의 장바구니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대덕전자 살펴보시면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섹터들을 거의 매도한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일봉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흐름 살펴보시면요. 전약 후 강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전에는 조금 더 약한 움직임들 보였는데 다행히 상승 전환에 성공한 움직임 보였고요. 오늘 700선 가까스로 지지된 채로 거래 마칩니다. 수급적인 측면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기관에서 강하게 또 오늘 러브콜 보냈네요. 693억 원가량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기관은 매수 장바구니에 뉴, 서진 시스템, 오스템 임플라인트 다양하게 좀 고루고루 매수한 움직임이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장바구니에는 사마 네트워크스, 그리고 골든 센츄리, 대한 그린파워 등을 매수한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점검해 보시죠.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낙세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어제보다 3.9원 내렸습니다. 그리고 1288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살펴보시면 오늘 증권가에서도 국내 증시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2320선 지지력 테스트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만큼 시장의 흐름들 다시 한번 내일도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점검했다면 잠시 후에 더 많은 얘기로 저희가 돌아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 1, 2 진행 또 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장을 이기는 주도주 또 집중 매수의 전략가 적풍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할 거고요. 이어서 트렌드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바로 이주연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바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한 분은 초면이고 한 분은 두 번째 만납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이 시장을 잘 이겨낸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연말에 사실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요즘 좀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들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고, 또 오늘 이제 낮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시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내가 투자한 기업을 믿고 지금은 잘 모아두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또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자, 대표님 오늘 저랑 두 번째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살짝 졸 뻔했는데 졸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 졸고 있는 건 아니었고 좀 네. 졸 뻔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시장이 좀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 참여하시는 시장 참여자분들도 조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되나, 움직이는 종목들은 한정돼 있고 내 종목은 안 가는 것 같고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뭐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이리저리 쫓아다니기보다는요, 보유하고 계시는 개별 종목들 대응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단순히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지금 네. 뭐 시장이 뭐 앞으로 비관적인 전망들만 가득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곤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대응을 우선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을, 이 박스권 장세 지루한 상황을 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따가 이거 끝나고 무료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또 무료 방송도 있다고 하니까 이주연 대표님의 무료 방송 많이 또 생각해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무엇인가요? 첫 번째 종목은 미스터 블루 미스터 보겠습니다. 블루. 네. 요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시청률이 지난주 기준으로 뭐 26%까지 나왔더라고요. 스카이캐슬도 뛰어넘었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드라마가 주 3회를 하는 데다가 또 재방송을 또 바로 하거든요. 그 재방을 또 바로 하기 때문에 사실 시청률을 제 생각으로는 한 30에서 40%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원작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웹툰이 원작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기존에 웹툰 보시던 분들도 이걸 어떻게 영상화를 했나 관심 있어서 보게 되고, 또 드라마 보시던 분들이 원작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요즘 웹툰 관련주들이 뭐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미스터 블루가 좀 더 많이 움직였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그 원인을 찾아보면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이제 착시 현상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 월요일 날 뭐 상한가로 시작을 했고, 화요일 날에는 좀 급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올라가는 등 정말 뭐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종목 자체는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은 이미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재료를 다 반영한 상태이고 또 무상증자 호재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거는 정말 이제 데이 트레이더, 정말 단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좋으니까 사두고 나중에 몇 년 묵혀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오르지 않은 K 컨텐츠, 뭐 영화, 드라마, 또 이런 웹툰, 웹소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는 것들은 좋지만 최근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올랐던 뭐 레몽레인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떴었잖아요. 네, 이 종목도 이미 충분히 저는 다 재료가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도 잘 간 게 있는데 그거 이따가 이제 에이스 시간에 또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은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좀 계속 보자. 특히나 재벌집 막내 아들 내가 순영이고 순영이 내다 이런 또 명대사를 했던 또 드라마인데 야 이지원 대표님은 또 어떤 또 종목을 또 얘기해 주실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전문가님은 또 같은 맥락의 콘텐츠일까요? 다른 또 섹터일까요? 저는 좀 다른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재벌집을 아직 못 봐가지고. 그래요. 그러신 분도 계시죠. 물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거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연속성이 없잖아요. 어떤 한 테마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연속성이 계속 이어져서 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뚝뚝 끊깁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 좀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바로 중국 관련, 중국 코로나 관련한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메가 ICS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상한가에 도달한 그런 종목이죠.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이 아마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테마가 뭔지 주도 섹터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계속 나오면서 관련 이제 상한가 도전주죠. 도전주로 이제 코로나 관련한 종목을 한 3종목 정도로 제시를 해드렸던 것, 4종목 중에 3종목을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볼 수 있을 만한 테마가 좀 중국의 코로나 관련한 테마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서는 중국 산소 호흡기가 부족해서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가 문제인 게 또 내년 1월이죠. 내년 1월에는 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춘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날이 되면 이동량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제 뭐 고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뭐 도시로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시기에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춘제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좀 이동량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코로나도 정점을 그때 찍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의료 대란이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점을 찍을 때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았다. 아직 정점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이 또 반영이 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쯤에 뭐 코로나 감염이 점차 심화가 되면서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우려들. 그래서 그때는 또 이동 자제에 대한 권고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중국이 뭐 이동 제한도 걸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면서 그런 권고 제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이 완화된 이후에 뭐 항공권 예매가 뭐 8배 이상 뭐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의 장례식장도 좀 포화 상태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상태가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상황이어서 뭐 지난 9월이나 10월 이때는 뭐 네옴시티 관련 테마가 굉장히 또 강력한 힘을 보여줬었는데 12월이 되면서 그 뭐 빈살마 왕세자가 방한을 하면서 그 테마가 어느 정도 조금 사그라들었죠.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좀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테마가 지금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 이런 반사수에 관련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아마 좀 비슷한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맞춰주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메가 ICS 말고도 뭐 GH 신소재라던가 아니면 유유제약 아니면 메디아나 이런 종목들까지도 산소호흡기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강한 섹터만 계속 강한 게 아니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순환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아직 오르지 않은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지금은 선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 쪽으로 보고 뭐 진단키트 sek터 쪽으로 좀 본다면 아무래도 요거다 메가 ICS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다 이지원 대표 말이 좀 더 난 신비성이 있는 것 같다 신뢰감이 된다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 오늘 또 뒤집을 만한 또 무대를 뒤집을 만한 종목을 또 네. 하나를 만약에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좀 그렇게 무대를 뒤집을 수 있나요? 오늘은 이제 리튬 얘기가 아침부터 많이 나와서 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종목들이 그쵸. 어제 얘기 안할 그제까지 수가 계속 급등을 네.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쪽 테마 사실 이제 수산화 리튬에 좀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아르헨티나 호수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뭐 100년간 쓸 수 있는 리튬이 또 잠재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들어갔던 포스코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포스코 엠텍을 한번 좀 보려고 포스코 합니다. 엠텍. 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이제 리튬 사업에 현재까지 이제 2조 5천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대규모 투자라는 게 관심을 받은 지 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르헨티나의 호수에 한국에 뭐 굉장한 리튬이 있고 2030년도에는 또 우리나라가 이 리튬 분야에서 뭐 세계 3위의 생산국이 될 수도 있다고 뭐 굉장한 장밋빛 전망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아르헨티나 호수에 투자한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쪽에서 투자를 들어간 것이고 포스코 엠텍은 거기에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엠텍이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테마성 단기 투자금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가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음을 좀 이렇게 확인된 그런 오늘 뭐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뭐 2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들어서 다 하락한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거래를 봤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이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미련을 좀 버리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뭐 단타로 봤을 때, 데이 트레이딩으로 봤을 때는 뭐 약간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10,000원 정도, 오늘 장중에 보니까 10,000원대 매물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역시 뭐 항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가는 대장주도 있지만 좀 후발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터리 소재, 꼭 뭐 리튬이 아니더라도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이나 뭐 히토리 관련주 이런 것들은 좀 할만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기존의 리튬을 좀 이끌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하이디로 리튬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오늘 보면은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이쪽은 좀 많이 좀 빠져 있고요. 앞서가던 대장주가 하락하면은 또 관련한 비슷하게 올랐던 시기에 같이 갔던 종목들은 또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은 지금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 좀 생각이 들고 배터리 업종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너무 리튬 쪽에 쏠려 있는 이 분위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관점 그리고 신규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만큼 주력 사업 리튬과 무관할 수도 있고 소문에 또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뇌동매매는 좀 금지다라는 점도 한번 인지해 주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적풍 전문가님의 의견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동의하시거나 이분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적풍 문자 전송해 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이어지는 또 무대를 뒤집을 만한 오늘 장에 이주연 대표님 가지고 오신 종목이 TYM입니다. 외국인이 올라탄 게 농슬라, 또 이 종목 역시나 지금 네. 굉장히 또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네. 이걸 좀 왜 뒤집을 만한 종목이다, 무대를 생각하셨나요? 아마 TYM은 제가 이전부터 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랬어요? 이유가 네, 몰랐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굉장히 강달러였잖아요. 네. 강달러가 굉장히 또 높은 그 수준에 있었는데 그 강달러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느냐, 어떤 섹터가 있느냐라는 거를 좀 찾아봤을 때 이제 그 미국에 대한 북미 수출을 늘리고 있는 기업들 그런 섹터들이 앞으로 강달러의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이 계속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TYM도 그런 마찬가지로 농기계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또 북미에 대한 수출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에요. 그래서 농기계 또 그냥 농기계가 아니고 자율주행 농기계죠. 그래서 그 기술을 지금 현재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고 상용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더 영업이익이나 기업적인 가치 측면에서도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북미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요즘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다라고 하면서 무역 장벽이 세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려가 그 반영이 되는 그런 뭐 산업들 뭐 자동차라던가 뭐 2차 전지 이쪽들한테는
조금 그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TYM 같은 경우에는 북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가고 있고 늘려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매년 이제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항상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제 기관과 외국인까지도 함께 담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투자자들도 좀 이제 그런 그 힌트를 얻기에 좀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특히나 농기계가 갑자기 또 큰 폭으로 움직인 그 원인이 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뭐 실적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뭐 농기계 수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2023년도 내년이죠. 내년 1월 달에 다음 달에 CES 2023이 또 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IT 기업들이 새로운 신기술들 이런 것들을 또 뽐내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고요. 이제 거기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투자자분들 그리고 IT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행사이기도 하죠. 근데 그 행사 연설을 누가 맡았느냐? 미국의 대동 그리고 TYM 같은 농기계 기업이 있습니다. 존디어라는 기업이 있고 이 존디어의 CEO가 이제 거기서 연설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감도 같이 좀 반영이 돼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이 또 마지막 그 실적 발표가 좀 진행이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TYM이 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 그런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기업이 조금 특징적인 게 이제 실적 발표가 되죠. 실적 발표가 되면은 그 이전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실적 발표일이 되면은 또 하락을 합니다. 아무리 그 실적이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하락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11월 달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을 때 이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뭐 1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장중에 뭐 이 당일날에 발표가 되자마자 10% 넘게 하락하는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8월 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7% 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좀 급락하는 경향이 있는 그 이전의 기대감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 실적만을 보고 좀 단기적인 매매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점들은 조금 참고를 해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만 보고 한다면 좀 단기간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TYM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아니면은 궁금한 나의 종목들 여러 가지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가 있는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또 궁금한 게요. 아니 오늘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온라인 무료 방송을 준비하신다고요. 주제가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주제는 이제 그 12월 달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하는 네, 그 얼마 안 시기잖아요.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지금 글로벌 이벤트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글로벌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그쵸. 것들을 봐야 될지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전부터 글로벌 이벤트 좀 세계적인 이벤트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보통 국내 이벤트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한 20-30% 정도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국제적인 이벤트죠. 글로벌 이벤트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 또 굉장히 1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 장기간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뭐 최근에 생각을 해봐도 뭐 중국의 뭐 코로나 확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의 리오프닝 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전에는 네옴시티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달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관련 주식들이 뭐 100% 이상, 200%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뭐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지금 모멘텀이 부재한 현재 같은 시장에서 다음 글로벌 이벤트 어떤 거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그런 내용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벤트의 찐수의 대장주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때 포털 검색창에 여러분들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오시면 사이트 있습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또 추리되는 종목들 찐수의 대장주는 이런 것 같다라고 만약에 해주셨는데 나 맞췄다. 어머나 세상에 정답이었네 하시면
있으면 그런 분들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셔서 추리 종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보이죠?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무대를 뒤집었던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점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쇼미더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적풍 전문가 이주연 대표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분들께 또 전문가들이 제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전략주 AS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솔본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3일에 이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30%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지금 이 종목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드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주가가 오르다가 바로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버티시고 사실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하루 만에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솔본은 제가 제시해드린 이후로 이제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나쁘지 않았고 또 요즘 뭐 약세장에서도 약간 뭐 요즘 소형주가 잘 가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뭐 20% 이상 급등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이제 공개 방송을 장중에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솔본을 거의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사실 요 쇼미더스탁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 소개를 드린 종목이지만 사실 이 이전 방송을 진행했을 때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라서 그때도 이제 4,000원대 초반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한 4,500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여기 좀 매물이 좀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쯤에서 좀 끊어주는 게 맞다. 하실 분들은 지금 정리하시고 더 보실 분들은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인 4,900원까지 가져가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4,500원 부근에서 정리하실 분들은 하셨을 거고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 여러분들 이 솔본이라는 종목이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는 전혀 아니고요. 이 회사 자체적인 재료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이 회사가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막 수천 % 올라갔던 종목인데 뭐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자회사인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오늘 엄청 올랐어요. 장중에 23% 정도 올랐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 첫 번째 자회사인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잘 가면은 당연히 솔본도 잘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두 번째 자회사인 키네마스터. 이 키네마스터도 오늘 장중에 한 16% 정도 올랐는데요. 이 키네마스터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현재 매각설이 올 초부터 좀 있었어요. 아직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더 이상 뭐 공개된 건 없지만 일단 M&A 시장에 나와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도 이제 매각 재료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더 이슈가 좀 부각이 돼도 솔본의 주가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잘 보유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오늘 매도하신 분들은 잘하셨고 이제 더 가져가실 분들은 목표가 4,900원까지 보유해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 만약에 사고 싶었는데 아직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4,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니까 이렇게도 말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매도했다면 굿잡이고요. 뭐 아니라면 4,900원까지 보유해도 잔량으로 트레이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블리츠웨이라는 종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2,250원이 종가인데요. 뭐 워낙 그런 얘기 하잖아요. 드라마 콘텐츠 관련주들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는지. 근데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이 좀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엊그제에 비하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워낙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이라서 약간의 이런 조정은 저는 좀 무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무시다. 이렇게 무시 좀 하자. 주가가 막 바닥에서 지금 막 3배, 4배 올랐다면은 이런 게 되게 민감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저점에서 지금 얼마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종목은 이제 과거 이제 한류스타였던 이제 배용준 씨가 지분을 이제 들고 있었던 종목으로 이제 유명하고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보유 가치로 보면은 현재 뭐 반토막도 더 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현재 주가가 잘 나갔을 때 기준으로 6,800원인데 지금 2,000원대예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에 비하면 현저하게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완구, 피규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다가 올해부터 이제 영화 사업을 들어가서 이제 그 영화 젠틀맨이 이제 곧 다다음 주면 다음 주네요.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는. 그래서 오늘 어제 오늘 약간 눌리는 거는 전혀 뭐 걱정하실 상황들은 아니고 저는 더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목표 수익률을 20% 정도 잡아드렸었는데 가격으로 보면은 2,400원, 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딱 그 2,500원 정도의 매물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가져가시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보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라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요. 바로 종목이 12월 15일에 말씀해 주셨던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2023년에도 전기차 ESS 통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뭐 신규 리포트들도 있어요. 근데 이 좋게 말하는 뭐 신규 리포트는 있지만 이 차트가 거기랑 뭐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이제 차트랑 실적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네. 저는 또 실적을 고르는 편이에요. 실적을 보자. 숫자가 네.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트는 별로 안 좋은데 실적이 좋다? 저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요건 좋아하시겠네요, 아모그린텍. 그렇죠. 오히려 실적이 나쁘고 차트가 너무 예쁜 종목은 오히려 좀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이제 다른 네. 것보다 저는 재무 상태 차라리 차트를 보여드리지 않고 차라리 이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8억 정도가 났었어요. 좀 불경기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올해 실적이 살아났죠.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예상치는 뭐 14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아는 거고 현재까지 기록된 수치를 보면은 이제 70억 이상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3분기까지 기준으로. 4분기가 얼마나 좀 큰 실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냐 못하냐가 될 것 같은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전년 대비 한 3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올해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주가는 좀 너무 못 가고 있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좀 빠지는 거를 보고서 추천을 좀 드렸던 건데 이 종목은 요즘 배터리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안 좋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반면에 이 기업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드린 것도 좀 빠진 다음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14,000원 또는 13,000원 이 사이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고 뭐 종목에 대한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저는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고점인 15,000원, 16,000원 이 부분까지 한번 잘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16,000원까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아모그린텍은 사실 숫자로 증명되는 주가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때문에 마음 아프신 분들 숫자 보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픈베이스라는 종목 12월 20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또 궁금해요. 오픈베이스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아모그린텍처럼 봐야 할런지 차트 볼까요? 숫자 볼까요? 요거는 이제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트예요? 네. 이유는 뭐예요, 전문가님?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 약간 이제 소형주이고요. 약간 이제 그런 변동성을 노리기 위해서 좀 드린 종목입니다. 우량주들은 많이도 드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오픈베이스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이 첫 번째로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인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있는 네. 종목이라서 이제 내년에 또 뭐 지금도 정치 뉴스 보면은 뭐
그 여당 쪽에서 이제 내년에 전당대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워낙에 저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사실 제일 기대하는 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있는 CES 미국에서 있는 CES 관련한 내용으로 드린 거기 때문에 아직 일정도 충분하고 주가도 이제 막 사기 시작했는데 떨어지니까 더 좋죠. 잘 담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혀 주가 흐름에는 이상 없다, 이상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ES 보면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더 다양한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이주연 대표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바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링네트라는 종목 또 AS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택근무, 이제 지금 뭐 주사기나 코로나 관련해서 마스크도 올라왔죠, 진단키트도 올라왔죠, 다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느냐, 섹터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은 재택근무다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리면서 네.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제시를 한 다음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방송에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월요일에 좀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21% 넘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운 좋게도 하루 만에 좀 시세가 나와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린 것보다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보다 더 추가적인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 노란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오신다면은 앞으로 제가 그 뭐 제시를 해드리는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 보시고 수익을 내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링네트는 그렇게 보면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네, 다음으로는 시즌 좀 볼까요? 진단키트 수출 구매 감소폭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년에 반토막도 우려된대요. 아니 그러면 시즌 들고 있는 분들 어떡해요? 근데 정말네. 사실 뭐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80% 넘게 빠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반토막이 더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하락 추세가 이렇게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직선으로 쭉 빠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이제 파동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빠지더라도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이제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네. 또 다시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좀 파동을 그리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80% 하락한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좀 재료도 있죠. 진단키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단키트 가격이 굉장히 또 치솟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수요가 또 많기도 하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국민들이 중국산 진단키트를 또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러면서 뭐 국산이 아닌 중국 사람들한테 외국산 그런 진단키트 수요들도 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뭐 그런 얘기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면서 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코로나 순환매가 좀 돌고 있죠. 코로나 관련주들 뭐 오늘도 아까 이제 가져왔던 메가이 CS라던가 인공 호흡기 이런 종목들 좀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략을 좀 해보셔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리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제는 그런 의미에서 좀 보유를 해가지고 이제 목표한 그런 수익률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한 데까지 좀 가져가도 괜찮다. 뭐 이제 너무 빨리 빠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MH 에탄올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300원이었고요. 목표 수익률은 한 10%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우리 목표 수익률에 대한 또 얘기들도 있는데 네. 이거 좀 에탄올 테마주들 네. 계속 지금도 봐요? 괜찮아요? 그럼요. 지금도 보죠. 다 볼 게 많네요. 자, 네, 그럼 이 일단은, 종목을 네. 왜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환매를 좀 기대를 순환매. 해보자라고 하면서 네.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막 이런 감염이 너무 확산이 빠르니까 우리는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스크 관련주들 굉장히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관련주들 다 순환매가 돌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게 또 이제 손소독제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손소독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뭐 미연에 방지를 한다던가 감염을 좀 막으려고 한다던가 그러면 당연히 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순환매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항상 이제 뭐 고점에서 좀 이제 어려운 자리에서 좀 부담이 있는 자리에서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MH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저점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장기 이평선들이 다 모이면서 지금 좀 힘을 응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랑 하한선도 같이 좀 모이면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 한번 지금 테마가 순환매가 돌면은 충분히 시세를 주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지금 1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41선 두꺼운 파란색 선 이 선까지 좀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해줄 수 있는 흐름이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을 좀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H 에탄올도 순환매 속에서 아무래도 계속 봐도 괜찮은 뭐 섹터의 종목이다라는 얘기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노는 물이 달라라고 하는 또 우리 온라인 무료 방송의 주제로 글로벌 이벤트 찐수의 대장주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글로벌 이벤트 찐수의 주가 국내에 있어요? 그럼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좀 되는지 궁금하신 네. 분들은 지금 바로 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직후 오후 8시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타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를 바로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한 게 더불어서 이제 방송 중에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어떤 종목일까 라고 할 때 정답을 안 맞췄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그분들에 한해서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종목이 맞는지 정답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도전 상한가.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님들이 준비한 도전 상한가 종목을 하나씩 만나보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이 도전! 외칠 수 있는 상한가 종목 뭔가요? 네, 종목명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SY입니다. SY? 네. Y?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 미국에서 있을 정말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날아가서 워싱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정상회담 만남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들은 현재 전쟁을 끝나기 위한 그런 방법과 수단, 그런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SY라는 종목이 이 회사가 이제 모듈형 주택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는 모듈형 음압 병상으로 좀 수혜가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쪽에 모듈형 주택 수주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재건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거기서 일일이 막 건물 짓고 그럴 수 없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모듈형 주택들이 빠르게 도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SY는 건설주 그리고 과거 이제 코로나 관련주 이렇게 엮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들이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들어가시고 요즘에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확진자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또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코로나 관련주를 봐도 되겠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도 봐도 되겠고 일단 두 가지 재료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어느 한쪽만 엮여도 제가 제시한 목표가는 가겠다라는 생각에 가져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네. 건설주, 코로나 관련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는데 챔피언님이 중국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의료 장비 잘 나갈 듯요. 강추요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셨는데 네. 가격 전략 궁금해요. 언제 알겠습니다. 메타점을 잡아볼까요? 근데 오늘 좀 올랐어요. 사실 오늘 좀 덜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그러니까요. 장중에 좀 올라가지고 약간 밀리는 걸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장 시초가 이하로 천천히 잡아보시고 한 손절가를 제가 3,900원 잡아드리니까 내일 한 4,000원까지는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저는 4,8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좀 어떻게 되죠? 한 15% 내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15% 정도 내외로 보셨고 손절가 3,900원, 목표가 4,800원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Y에 대한 가격 전략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주연 대표님, 아주아주아 도전 상한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글로벌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글로벌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좀 안 좋고 분위기가 계속 약세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그 약세장에서는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도 부족하고 거래량도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전에 좀 상승 탄력이 나왔던 종목들이 다시금 좀 반등을 꾀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할 때, 증시가 네. 반등할 때 좀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런 애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나이키가 어제 오늘인가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마감하고 나서 나이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실적 발표 결과 월가에서 예상하는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서 장후 마켓에서 이제 한 10% 넘는 그런 급등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을 좀 살펴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나라고 살펴보니까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에서 좀 수요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라는 거죠. 중국이 그동안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이전만큼 받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중국 수요는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한 3% 정도 밑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 봉쇄를 완화를 했고 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요가 회복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좀 그래서- 보여주세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비슷하게 이제 좀 리오프닝, 그래서 패션, 의류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션, 그래서 이 의류. 종목은 사실 이전에 또 가지고 왔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 실제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다시 이제 그때 제시를 해드렸던 매수가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오늘 좀 기대를 해보면서 다시 가져왔다. 그래서 보통은 한번 좀 좋은 기억이 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다시금 그런 기억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쵸, 제 효자니까요. 경험상. 네, 그렇죠. 그래서 효자 네, 효자 기업을 오늘 가지고 왔고요. 목표 수익률은 10%로 일단은 설정을 해뒀습니다. 근데 항상 유동적으로 이게 가격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좀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AS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종목들 중간중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셨다시피 6글자고요. 패션, 의류 다시 한번 가져온 매수가 컴백홈 했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은 이주연 대표 노란톡방에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전문가님이 맞는지 아닌지도 알려주시겠죠? 맞나요,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가면 우리가 또 정답 맞히면 어떻게 또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되나요? 아, 그럼요. 제가 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무료 방송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언제 네. 하는지. 무료 방송은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월을 또 마무리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에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얻어 가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모멘텀이 부족하고 어떤 거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감이 안 잡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좀 섹터나 테마를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정을 봐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막 100%, 200% 올라가는 글로벌 이벤트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하셔서 좀 꿀팁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글로벌 이벤트 찐수의 대장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오후 8시부터 온라인 방송이 무료로 또 여러분들 찾아갈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사이트 클릭하고 입장에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정말 정답 알 것 같아요. 그 종목 뭔지 알 것 같아요. 6글자 패션 관련해서 그 종목이
정답이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해서 딱 얘기를 했을 때 맞추신 분들 저희가 또 커피 쿠폰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저 받아보시고요. 커피도 드시고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정말 계속해서 또 팔로잉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 거고요. 혹은 적풍 전문가님 저 팔로잉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적풍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시간 또 빠르게 달려왔네요.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